아무튼 정리. 주한나 지음 출판 위고. 우울할 때 벽장을 연다.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단칸방 신세가 되었다. 남아공에서는 벌이가 좋다고 자부했으나 영국에 오니 내 월급은 화장실 딸린 방 한 달 월세를 겨우 낼 정도였다. 교통 그럭저럭 괜찮고 직장 가깝고 어지간히 살만한 지역에 있는 쉐어하우스. 거기서 화장실 딸린 방 한 칸 월세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집주인이 수납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더니 정말 한쪽 벽이 다 벽장이었다. 영국에 도착해서 처음 한 달 정도 임시로 지냈던 곳은 달랑 옷장 하나가 전부였기에 정말 눈물 날 만큼 반가웠다. 영국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오로지 수납과의 전쟁이었다. 한때는 살림 놓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가구를 그냥 되는 대로 집 한쪽에 쌓아두기도 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 맞추어 이사간 집은 영국의 가정집 치고는 꽤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납이 문제였다. 두립식 가구를 잔뜩 사다가 구석구석 수납장을 만들어도 한참 부족했다. 정리란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들을 치우고 모으고 버리고 규율을 정하여 질서를 만드는 행위다. 여기서 핵심은 뭔가 치워야 정리가 된다는 것. 그러려면 치운 것들을 받아줄 빈 공간이 넉넉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는 치운 물건을 받아줄 빈 공간이 늘 부족했다. 집은 좁지, 식구는 늘었지. 우리 집 가구와 물건들은 나란히 놓이지 못하고 점점 위로 쌓여갔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만들려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웬만하면 새 것을 들이지 않아야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넓은 공간에서는 티가 나지 않을 작은 흐트러짐도 좁은 공간에서는 크게 거슬렸다. 수납장이 늘어날수록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움직일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 슬슬 폐소 공포증이 밀려왔다. 나의 소유가, 나의 추억이, 나의 흔적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를 압박해왔다. 나는 쉴 새 없이 빈 공간을 재면서 나를 압박해오는 것들을 억지로 수납장에 밀어넣었다. 시간을 들여 가지런히 부피를 줄였다. 당시 나에게 정리란 보기 좋게 질서를 만드는 의식이 아니었다. 숨 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분투였다. 서랍 2개를 정리하려면 우선 서랍 안의 모든 물건을 임시 공간에 비운 다음 다시 정리해 넣어야 한다. 그럴 공간이 없다면 아예 옴짝달싹 할 수가 없다. 테트리스 게임을 상상해보자. 아직 공간이 넉넉할 때는 커다란 한 방을 위해 차곡차곡 블록을 쌓아 올려갈 수도 있고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가면 아주 좁은 공간 안에서 블록을 맞춰야 하니 어찌해보기가 힘들어진다. 결정 내릴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쌓이기는 더 빨리 쌓인다. 그래서 삶의 호흡이 그렇게 가빠질 때면 비어있는 서랍을 열곤 한다. 공간이 넉넉한 벽장을 연다. 괜히 수납장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그리고 아직 빈 공간이 있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아직 이번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빈 공간이 여기 있다. 나는 작고 좁은 공간에 갇혀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다. 발 뻗을 곳도 있고 무언가를 잠깐 놔둘 공간도 있다. 정리할 수도 있다. 나는 여유가 있다. 나는 내 공간을 지배할 여력이 있다. 빈 서랍 하나는, 휑한 벽 한쪽은 그렇게 아직도 내 인생은 정리가 가능하다는 위로가 되어준다. 정리로의 도피. 10월이 다가기 전에 세금 신고를 끝내야 했다. 주말에 해야지 하며 미루기를 무려 5개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일주일 통으로 휴가를 신청했다.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할 마음이 생길 것 같았다. 월요일.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며 다짐했다. 그래, 오늘 시원하게 끝내는 거야. 세금 신고용 서류 정리부터 얼른 끝내고 남은 휴가는 신나게 노는 거야. 그러나 30분 후 나는 책상이 아닌 아이들 옷장 앞에 앉아 있었다. 안 입는 옷과 옷장 안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잡동사니를 싹 다 끌어내서 버릴 것을 속아냈다. 박스마다 라벨을 붙이고 남은 옷을 곱게 개어 넣었다.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정리했던지 오후 4시쯤에 이미 칼로리 소모량이 2,500을 찍었다. 뿌듯했다. 저녁이 되었다. 옷 정리도 개운하게 끝났으니 이제 서류를 정리해 볼까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생각이 났다. 맞다. 한다 하면서 2년이나 미룬 아래층 공사, 시공사를 찾아봐야겠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빈틈없는 검색 끝에 고른 몇몇 시공사에 방문 견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휴가는 주말까지고 고작 월요일 하루가 지났으니 괜찮다. 화요일. 전날 옷장을 정리하면서 부피가 큰 이불만 정리를 못하고 남겨둔 게 걸렸다. 평소에 잘 안 쓰는 손님용 이불을 죄다 꺼내서 일부는 햇볕에 널고 나머지는 세탁기에 돌렸다. 서류를 정리하기 전에 커피를 타러 부엌에 갔다가 오래된 밀폐 용기들이 눈에 띄었다. 못 쓰게 된 것들을 골라내느라 천장을 뒤지다가 결국 냉장고까지 손을 대버렸다. 냉장고를 다 정리하고 보니 또 오후가 돼 있었다. 점심도 건너뛰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저녁에 과식을 해버렸다. 수요일. 아래층 공사 견적을 내러 시공사 몇 군데서 방문을 했다. 견적을 내면서 각 방 구조를 자세히 따져다 보니 아이들 방 가구 배치가 거슬려서 가구를 이리저리 옮겼다. 그 김에 책장에 마구잡이로 늘어놓은 그림책과 잡동사니를 정리했다. 서류 정리는 아예 잊어버렸다. 목요일. 아침 일찍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폴더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운로드 폴더부터 훑었다. 그 다음 문서 폴더, 백업 폴더, 임시 파일 폴더에 있던 노트까지 싹 다 정리했다. 금요일. 나는 할 것이다. 세금 서류 정리를 정말 끝낼 것이다. 그리고 정말 다 끝냈다. 막상 시작해보니 끝내기까지 2시간밖에 안 걸렸다. 반년 가까이 미루고 거기에 일주일 휴가까지 내고도 이걸 피하느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허무함이 몰려왔다. 주말에는 써야 할 원고를 마무리 지으리라 마음먹었다. 마침 미리 작업을 진행해두면 좋을 회사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주말 아침 나는 진한 에스프레소를 쫙 들이켜고 팔을 걷어붙였다. 그 순간 내 안에 정리 필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사방에 치울 거리가 넘쳐났다. 나의 능력과 시간 부족을 핑계로 오랫동안 혼돈구역으로 내버려둔 서랍안이 거슬렸고 몇 달간 별 생각 없이 잘 써왔던 그릇장도 이제 보니 너무 뒤죽박죽이라 새로운 분류체계가 시급해 보였다. 식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오븐 등의 가전과 스테인리스 재질의 주방기구에 덮인 얼룩도 철퇴를 내려야 할 대상에 올랐다. 오래전에 철학교수 존 페리가 쓴 에세이 미루기의 기술을 읽다가 구조적으로 미루기라는 개념을 보았다.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그보다 덜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즉 구조적으로 미루면서 해야 할 일들을 돌려막기로 수습하며 살 수 있다는 주장이 너무나 와닿았다. 내 삶은 그가 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급한 일 대신에 딴짓을 하지만 그 딴짓도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그럭저럭 삶이 굴러간다. 가끔 집안일이 하기 싫을 때는 일로 도망가고 일이 하기 싫을 땐 걸레질로 도망간다. 그렇게 일요일 저녁이 왔다. 회사 일은 들춰보지도 않았고 원고 역시 한 자도 더 쓰지 못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바빴고 뭔가 했다는 자부심이 해야 할 일을 미뤘다는 자괴감과 불안을 덮어준다.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직장에서 훨씬 더 성공했을지 모르겠다. 집안일 역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잘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쨌든 집은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깔끔해지고 냉장고에 음식은 채워지고 옷장은 정리되고 안 쓰는 물건은 집을 떠난다. 회사 일에 쫓기는 시기를 지나서 집안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면 반대로 회사 일로 도피하며 돌려막기를 한다. 빚쟁이처럼 급한 일을 피해 딴짓으로 도망다니며 살지만 그 덕분에 어떻게든 삶의 한 구석이라도 정리가 되니 다행이 아닌가.